네, 잘 쉬셨죠? 네,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적 역량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스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란 어떤가?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란.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차이에 대한 자각과 수용. 모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이고 독특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이고 독특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이에 대한 자각과 수용입니다. 또한 내담자 세계관과 활동 속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차이에 대한 자각과 수용이 있느냐. 그래야 할 때 좋은 상담자다.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인식이 있는데요. 상담자가 소수민을 공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선입견이 있는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자기 인식이다. 내가 뭔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공감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입견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자기 인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차이의 역동에 대한 대응입니다.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 내재한 문화 간의 미묘한 차이들을 상담자가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고려한 호칭이나 말투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문화 상담을 해보면 사실 좀 이런 게 어려워요. 이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 내재한 문화 간의 미묘한 차이들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미묘한 감정선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나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말 자체를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 속에 들어있는 그런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때도 많아요. 나도 내담자를 오해할 때가 많지만 내담자도 상담사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 내재한 문화 간의 미묘한 차이들을 상담자가 알고 있는가. 또 호칭이나 말투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 내담자가 그냥 다문화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호칭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투 이것을 또 상담자가 얼만큼 잘 이해할 수 있는가 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호칭이나 말투 이런 것들을 내담자가 오해할 수가 많아요. 하여튼 다문화 상담이 어렵습니다. 예, 다문화 상담이 어려워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상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물론 한국어를 정말 잘해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정말 잘해도 그리고 한국어가 토픽이 6급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 의사소통에 말로 하는 실제로 언어적 의사소통은 30%가 채 안 돼요.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표정이나 뉘앙스나 분위기나 행동이나 제스처 이런 것들이 사실 70%인데 이 말도 제대로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런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런 게. 상담은 어쨌거나 말을 통한 것이니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사란 내담자의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협동적 관계의 발달과 직결되는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는 생활 문화권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담자의 문화적 가치에 맞는 상담 프로그램과 개입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내담자의 문화적 가치에 맞는 상담 프로그램과 개입 전략을 고려하려면 이제 그런 걸 고려하려면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문화적 가치에 맞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다문화 상담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워요.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 틀이 있는데 우리 에스닉은 민족 집단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에스닉. 그러니까 첫 번째 explanation 설명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설명을 결국 경청이죠. 경청. explanation.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어떤 것을 설명할 때, explain 할 때, 그걸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ouch, treatment. 내담자의 치료 방법, 상담자의 치료 방법에 대해 내담자의 의견을 먼저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에 대하여 먼저 물어보는 것이다. 내담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사, 힐러.
내담자 문화에서 유능한 치료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어떤 내담자의 어떤 문화에서 유능한 치료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 그 다음에 협상가, negotiation.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 그러니까 다문화 상담의 특수성이기도 하지만 어떤 문화적으로 다른 그런 부분들에 의해 다른 부분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것이죠. 협상하게 되어 있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입, intervention, 정화의식, 특정 음식, 금식, 그 다음에 대안적 치료 방법들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죠. intervention. 그 다음에 협력, collaboration. 내담자, 가족, 다른 전문가, 치료사, 민족 전문가와 협력하는 collaboration. 이렇게 하면 사실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렇게 하면 더 힘들겠구나. 유능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다문화적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다문화적 상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알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ethnic 말 모아가지고 E는 explanation, T treatment, H healer, N negotiation, I intervention, C collaboration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죠. 자, 전통적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자신의 문제 사이에 중립적인 역할을 요구하는데, 하지만 다문화 상담은 내담자 필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또 상담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상담할 때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결국엔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제 가능한가, 컨트롤 가능한가. 이 컨트롤 되지 않는 어떤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지금 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다문화 상담은 달라요. 다문화 상담은 내담자의 필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문화 상담이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단순히 어떤 컨트롤, 자신의 감정을 또는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만을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에 개입해야 될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언자의 역할인데요. 문화 적응도 낮은 내담자에게 조언의 역할, 문화 적응도가 상당히 낮은 그런 내담자에게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 옹호자로서의 역할.
문화 적응도가 낮은 내담자의 억압과 차별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옹호자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럼 토착체계 촉진자. 개인 내적 및 대인관계 문제를 가진 문화 적응도가 낮은 자원과 지역사회,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한 인식과 관계 등이 바로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다문화 상담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문화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이제 실제로 보시면 내가 언제 어떻게 개입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 상담과 달리 어려워지는 거죠. 예. 어려워지죠. 사실 어디까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가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토착 치유 촉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담자에 속한 토착 체계에 의뢰함으로써 그들의 요구에 잘 부응하도록 돕는 것. 해당 문화 치료자에게 의뢰하거나 토착 치료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어떤 치료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의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강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다문화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에 이제 연관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들 그룹 내에서 아무리 내가 전문 상담사를 할지라도 나보다도 훨씬 그 그룹 내에서 치료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영향이 훨씬 클 수 있어요. 뭐 대부분 그런 건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한데 훨씬 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문과 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예방을 위해 문화적으로 적응된 내담자를 돕는 것. 주로 기관 차원의 상담 역할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어떤 자문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상담해 주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죠. 각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변화의 주체. 문화적으로 적응된 내담자들이 차별적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주체다. 지금 문화에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별적인 환경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바꾸고 싶은 것이니까 그때는 이제 변화의 주체로서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실제로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역량 있는 다문화 상담사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잘 보세요. 여기마다라도 변화의 주체 자문과 토착치유 촉진자, 토착치유 촉진가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옹호자, 조언자, 뭐 에스닉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건 정말 어려운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바꾸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더 정말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분명히 다문화 상담사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역량 있는 다문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고요. 사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배분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왜? 이미 우리에게는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실질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들어보고 또 한 학기 동안 계속 수업하면서 조별로 실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